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서비스 기획자 노는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설득에 대한 것인데, 이 설득에 대한 것들은 유명한 책도 많고, 유명한 이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을 오래 하긴 했지만, 설득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립된 이론보다 좋은 거를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설득에 관련된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저는 2000년부터 서비스 기획을 했고요. 올해로 2000 이제 24년이니까 24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비스 기획을 한 거는 하우스톡이라는 IT 업체였고요. 이 업체는 아파트 이제 매매 계약에 경매, 역경매를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지금 보이는 이 로고를 제가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 로고를 가지고 이 스카웃에서 I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2000년에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시작했고요. 이 로고를 만들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웹 디자인을 모른 채로 웹 디자인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디자인할 때마다 기획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를 매우 많이 설명을 해야만 됐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작업을 하고 그걸 계속 설명합니다. 서비스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하면 요즘에 AI 능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6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중에 이제 실력,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리더십, 그리고 지식, 인성, 멘탈 6가지를 나왔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을 보면 실력과 지식 이것은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그냥 혼자 역량을 쌓으면 잘할 수 있죠. 일도 하면 자기가 실력이 늘고 지식도 공부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실력이냐 인성이냐 하는 이 두 개의 이제 싸움에서 이 양 축으로 꼽는 인성 부분도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정신수양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되죠. 근데 인성은 이 자기 자신한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소통과 리더십. 이 소통과 리더십은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에게 효과를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이 반응을 얻는 것이 소통과 리더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자의 역량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 멘탈 부분인데 제가 기획자의 이 역량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연차가 쌓이면 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실력 같은 경우에 3년 차만 되면 웬만한 기획들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도 이 쌓이지 않는 것, 그것을 멘탈로 보거든요. 이 멘탈의 특징은 이 나로부터 시작되질 않습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시작되죠. 외부로 시작돼서 내가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매우 중요한 기획자의 역량으로 보는데 물론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다 멘탈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소통에 있어서도 설득의 부분 그리고 멘탈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설득도 마찬가지로 멘탈을 위한 설득입니다. 제가 서비스 기획한 2000년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저희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4강까지 올라가는 신화의 시작은 2001년 1월 1일에 거스 시든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거스 시든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축구 선수들을 보고 실력이 좋다. 근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멘탈이었습니다. 이 멘탈이 약하면 이 골대 앞에서 공이 왔을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매우 긴장된 상태에 이르면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멘탈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있죠. 첫 번째, 업무의 과다. 두 번째, 매번 기획자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개발자는 안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일정이 늦어진다. 고질적인 부분이긴 하고 어떤 IT 프로젝트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우리의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업무가 이제 과다하다라는 부분은 항상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가 쌓이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일을 잘해서 일이 빨리 끝나면 일을 더 주죠. 그리고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 해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때 주간에 잘 못하면 저희가 야근도 하고 주말도 작업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업무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일을 항상 더 줍니다. 그래서 업무는 항상 과도하죠. 그 두 번째, 개발자는 안 된다고 하죠. 이 개발자는 왜 안 된다고 할까? 이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다른 데 가서 물어보죠. 진짜 개발이 안 되는지. 그러면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은 다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개발자만 안 된다고 하죠. 일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기획자가 이 말을 들을까 하는데 일정을 관리하지 않는 기획자에게도 항상 기획을 한 다음에 일정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왜 기획자가 잘 못했냐. 기획자가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기획을 했으니까 이 기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리해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우리에게는 네, 번아웃이 오게 되죠. 지금 이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저희의 이 멘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다 타면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멘탈이 이 다 바닥나서 이 번아웃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면 앞에 있던 세 가지 문제, 이 내가 업무가 많고 개발자는 안 된다고 하고 항상 일정의 문제가 생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내가 미리 잘 설득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이 본인의 부족함을 찾죠. 그래서 상사를 잘 이제 설득을 해서 일을 적게 받을 걸, 아니면 개발자한테 잘 이야기해서 개발자를 잘 구슬려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 걸.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잘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잘 다독였으면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설득해서 찾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빨간 화면에서 파란 화면으로 넘어서 이제 약간 눈이 휴식을 얻었죠. 2024년에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나요? 월드 시리즈 우승은 LA 다저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디 프레맨이라는 사람이 MVP를 얻었죠. 이 타자는 어, 월드 시리즈는 5경기라고 4경기를 먼저 이겨서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타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경기 매 경기마다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타점에 득점을 해서 MVP가 됐죠. 근데 이 타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지? 하면 이 150km의 공으로 투수가 타자한테 이 다다르는 이 공은 0.4초 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타자는 이 공이 어떤 공인지를 알아내는 게 0.25초 만에 알아내고 배트를 휘두르는 거는 0.15초 만에 휘두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그냥 저희 같으면은 이 코인을 넣고 이 볼을 치는 야구장에 가도 공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배트를 휘둘러야지 이제 맞출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냥 이 어떤 공이 올지를 생각하고 무조건 휘둘르면 맞을까? 그러면은 네간기 연속에 홈런을 때릴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빠른 공, 0.4초 만에 오는 공이 한 방향으로 오진 않거든요.
야구에서는 구종을 12가지로 보는데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너에서부터 공을 던집니다. 항상 똑같죠. 근데 공이 도착하는 거는 다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궤적도 다릅니다. 근데 이 타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이 타자들에게는 이 훈련을 통한 선구안이 있는 거죠. 이 공을 0.25초 만에 어떤 공이 어떻게 오는지를 판단하는 선구안이 있습니다.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는 것처럼 저희가 이를 대함에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에게도 그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다다르면 저희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주거나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 당황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멘탈이 약해져서 그걸 잘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도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이 타자의 성관처럼 이 소통의 성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통의 성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관이 필요한가 했을 때 저희가 소통의 방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득. 그냥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득을 해서 설득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설득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설득은 매우 제한적인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 많은 방식의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소통의 성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2가지의 소통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설득부터 보면 설득의 경우에는 어,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설득을 시도하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 설득이 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설득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IR 발표를 한다 하면 거기에는 이 서비스에 서도 모르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설득이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설득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제안. 이거 해볼래?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것의 결정 권한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달하는 거. 누가 뭐 하래요. 그러니까는 일이 주어졌을 때 개발자한테 뭐 하라고 해 하면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없고 이것을 누가 결정할지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전달할 뿐이죠. 이 전달이란 부분이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부터 이거 해줘. 개발자한테 하죠. 이거 네 가지 해줘. 이런 부탁 같은 거. 이 부탁은 결국에는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탁의 목적은 본인입니다. 근데 이 권한은 이걸 해줄지 말지의 권한은 상대방에 있죠. 그 부탁은 나를 위한 거고 들어주는 건 상대방이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는 이게 좋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할 권한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본인을 위한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토론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 토론한 경우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것이 논쟁이 아니고 토론이면 아무 권한도 일어나지 않고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토론은 그냥 그렇게 쭉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협상. 이렇게 하자 정도. 분명히 협상은 본인을 위한 건데 권한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이 점에서 왜 색깔이 없느냐 하면 나를 위한 거긴 한데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은 승자가 없어요. 그냥 모두 다 패자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협상을 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럼 개발자한테 이거를 해줘. 라고 할 때 적당히 협상을 하거든요. 어떤 기능을 빼거나 어, 난이도를 낮춥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작업은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국엔 서비스 만든 결과를 보면 내가 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지? 할 정도의 무가치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상도 저희가 일할 때 매우 위험한 부분이죠. 그 지시, 이 지시를 잘 해야 됩니다. 지시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지시가 우리가 일할 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지시는 지시한 사람을 위한 거고 이 권한도 지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면 상대방이 안 해, 안 할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시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하게 만들려면 지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논쟁 같은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이고 권한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게 아무리 맞아도 그냥 이게 맞아 하면 그걸로 끝이죠.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할 수 있죠. 이 강요와 논쟁과 지시 세 개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절, 안 된다. 이 개발자들이 잘 쓰는 말이죠. 근데 이 개발자들이 쓰는 말들이 왜 안 될까? 뭐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거절이라는 것은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거절하고 이 안 하겠다는 권한 자체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안 할 수 있죠. 그 협박, 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타인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할 때 보통의 일을 할 때는 저희는 선택할 때 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권한 자체도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한 일인데 권한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일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결국 일이 다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설득이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위한 거고 권한도 상대방에 있습니다. 이 설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설득이 아닌 거죠. 설득은 100% 상대방을 위한 방식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협상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보면 이건 실제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모레까지 구축기획서 100장 작성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강연하셨던 자동화가 있으면 100장이 가능했겠죠. 근데 저희는 자동화가 없잖아요. 100장을 어떻게 만들지? 해서 이제 시간을 보면 퇴근 시간 30분 전인데 100장을 만들려고 해 내일 아침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반응 어떻게 되냐? 보통은 설득을 시도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잘 설득해가지고 이걸 안 하게 만들어야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도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하기도 하죠. 이거를 내일 말고 좀 연기해서 언제까지 하면 안 될까요? 이 두 가지는 다 이 권한이 상대방에 있고 이것에 대한 이 목적도 상대방에 있습니다. 이 설득이나 제안은 상대방한테 유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을 땡기겠다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다 해놓고 가겠다 하면 좋죠. 듣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권한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하면 끝날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위해서 설득이나 제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을 늘리거나 이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좋고 나한테 권한이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게 개발자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자한테도 필요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멘탈이 나가지 않으려면 이 거절을 잘 해야 되죠. 이 거절이라는 게 사람이 나빠서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소통의 스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득, 제안, 거절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상대방의 반응이 있죠. 시간이 너무 촉박한 때 그때까지 해야 되냐? 그때까지 해야 돼. 이 상대방이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제 대화가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면 대화가 되게 지지분하게 계속 끌리거든요. 그러면은 변명하는 것처럼 됩니다. 깔끔하지 않죠. 그리고 변명 같은 느낌으로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별론데 그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깔끔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안 같은 경우에 일정을 연기하려고 다른 일정을 제시했는데 그 일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든지 아니면 그때 안 돼라고 하는 게 상대방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절한 경우. 이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대화에서 설득인 경우에는 설득을 시도했는데 거절됐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제 설득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제안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안 돼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세 번째 거절인 경우에 불가능하다, 나 못한다 라고 하면 이 대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이 됩니다. 이 공을 항상 상대방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장 정도 다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토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론의 권한은 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없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10장 정도 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공을 넘기면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 상대방이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하루에 10장 정도 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리하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이 넘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그 결정은 상대방이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래서 요소통의 방식에서 이 거절이란 부분들이 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자기를 지키는 방식. 물론 결국엔 언젠가 일은 할 거예요. 근데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을 하는데 그때는 못 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세 가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무가 과다하다. 업무를 자꾸 주죠. 이거 해 하고 업무를 계속 줍니다. 근데 설득을 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될까요? 하는 경우에는 매우 안 좋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결국엔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거보다는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느리다. 할 줄 모른다. 아니면 그냥 이거 제가 잘 모르는데 책 본다고 이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대안은 상대방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못한다는데. 그러면 업무한 이제 과도한 업무를 받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적절히 거절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한다. 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개발자한테 뭔가 전달할 때 이제 작업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의 PM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이런 거 하라는데 라고 전달하는 경우에 이 누구를 위한지가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그냥 듣긴 하는데 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가서 뭐 어떻게 됐어요? 하면 그냥 안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부탁 같은 경우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상대방에 있죠. 상대방이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때도 그냥 안 해버릴 수 있죠. 듣기만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이 개별자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한 건데 이 상대방이 안 해준다 하면
이것도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개발자한테는 모든 게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나 부탁도 안 되고 설득, 뭐 잠깐만 봐주면 어때? 이것도 권한이 상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한이 있는 소통의 방식은 결국엔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상대방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통의 방식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식은 아닌 거죠. 여기서 원하는 거 얻으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되고 속도를 체크한 다음에 결과를 달라라고 하는데 이 강제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20년 차고 나는 3년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일정에 대해서 나한테 계속 책임을 묻는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이 팀한테 어떻게 전달해야지 일정을 맞출 수가 있지?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걸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했을 때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꼭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꼭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독의 역할인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도 하면서 일정은 이 사이드로 봐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이 권한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권한이 없는 상태로 이 애매하게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만 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 권한을 가지겠다고 하면 분명하게 지시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까지 끝내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강제해야 되는 거죠. 이 거절과 지시의 방식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떠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때 자꾸 털어내야지 이 과도한 업무가 안 생기고 결국엔 이 번아웃을 가지 않는 방식인 거죠. 이, 이 표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느냐를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가 이제 6개월 이내에 끝낼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다른 프리랜서와 같이 수주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25개월 만에 끝냈죠. 그래서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못 끝냈어요. 근데 요 못 끝낸 이유는 이때 수주가 너무 잘 됐어요. 이, 이 턴키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세 개를 이 동시에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이제 바람의 검심 이런 걸 보면 이 검객 하나가 이 수백 명을 처치합니다. 그게 1대1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1대 다에 상대하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했던 이 프리랜서 분들은 1대1은 되게 잘해요. 근데 1대 다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생기니까 하나씩 처치하느라고 앞에 거 하나 처치는 잘했고 두 번째 거는 좀 부족했고 세 번째 거는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주는 시점이 13개월이 됐을 때 처음 서비스를 이제 시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서비스가 나와도 실망을 많이 하죠. 이미 그 서비스를 본 다음에 많은 생각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 거절을 했죠. 이 거절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내가 싫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못 받겠어 하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재계획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계획을 해서 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시도했죠. 재계획, 재기획을 해서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대신 앱과 웹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웹은 만들지 않겠다. 앱만 해서 다시 만들겠다. 해서 협상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우리가 협상을 이렇게 했다. 이제 앱만 빨리 만들자. 해서 설득을 했죠. 근데 개발자가 거절했습니다. 싫어. 새로 만드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안을 했죠. 이 작업하는 만큼 비용 줄게. 했는데도 싫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 돈을 70% 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낼 수 없다 해서 결국에 이제 원안대로
이 프로젝트는 그냥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3개월부터 15개월까지 2개월 동안 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5개월부터 한 8개월 정도의 일정을 새로 짜서 이제 디자인이나 기획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만 하는데 처음엔 개발을 4개월 하는 걸로 됐었는데 8개월에도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25개월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서 뭐를 잘못했을까 했을 때 일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제안을 해서 마음을 돌리는 방식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만약에 비용을 쓸 거였으면 개발자를 바꿨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그걸 못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많이 생깁니다. 이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결국엔 말을 되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잘 구슬려가지고 나중에 돼서 이기는 팀이 된다. 그런 것들은 드라마처럼 이제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의 상황은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안 좋은 방식,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아니고 이제 안 좋은 방식인 거죠. 내가 제시하고 상대방이 결정을 하는 소통의 방식은 안 좋습니다. 여기서 설득의 방식은 설득을 할 때는 이제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상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아는데 좋은지만 몰라요. 이게 극지방에서 냉장고를 파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냉장고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극지방에서는 냉장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냉장고를 알지만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설득하는 방식은 이거 냉장고를 쓰면 음식이 얼지 않아.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였고 상대방은 이거를 이제 결정해서 채택할 수가 있죠. 협상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시하고 상대방이 결정을 합니다. 이 협상은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상대한테도 나쁘지 않아요. 나한테도 나쁠 건 없죠. 물론 모두에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냥 협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안도 내가 제시하고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이 제안은 설득과 다른 게 상대방이 몰라요. 아예 그 상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려줍니다. 어, 바다나 산 있는데 제3의 제3의 걸 알려주면서 뭐 우주여행도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새로운 걸 알려서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게 제안. 그러니까 제안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냥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해도 그 결과가 제안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거 받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좋은 결정의 방식, 내가 결정을 하고 상대가 제시하는 방식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거절이죠. 중집에 갔는데 난 짬뽕 싫어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짜장을 시켜 먹든 뭘 시켜 먹든 내가 짬뽕을 먹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엔 내가 거절했는데 개발자 이제 저희가 기획자인데 저희한테 인지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건 너무 어려워요 해서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거절해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물론 이제 퇴사각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지시는 내가 결정을 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짜장 먹어 했는데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 짜장 말고 딴 거 먹어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지시를 안 한 경우에 뭐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을 안 하죠. 그냥 뭐 매운 것도 싫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짬뽕 먹을래? 그럼 짬뽕은 싫고 짜장 먹을래? 짜장은 싫고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소통에 있어서 안 좋은 방식인 거고 그냥 하나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가장 쉽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그게 아닐 때 다른 것들을 제시를 해야만 되거든요. 이 방식이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일을 실제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토론도 좋은 방식인 거죠.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할 수 있죠. 상대방에 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강요도 하지 않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방식, 떠맡는 책임. 이게 일을 할 때 이 떠맡는 이 입장에 서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개발을 안 해준다 이런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해요. 그냥 하라 그래서 전달만 했죠. 전달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입장도 아니었고 단순히 전달만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죠. 근데 전담을 했기 때문에 관리의 역할까지 맡게 되거든요. 안 좋죠. 부탁 같은 경우에도 부탁했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방식의 소통이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안 했냐? 그러면 바빠서 안 했다. 그럼 끝인 거죠. 이거는 부탁은 안 되고 이 지시의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세요. 라는 지시를 통해서 내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제안을 제시해라 하는 방식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설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설득은 앞에 잠깐만 나왔죠. 근데 주제가 왜 설득이냐?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설득은 이 한정된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설득은 선물 같은 겁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거를 주고 상대방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설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설득에 대해서는 이 선물일 뿐이고 모든 것들을 설득을 이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설득에 대한 오늘의 결론이고 소통에 있어서는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을 자신이 권한을 가진 방식으로 소통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빛나는 기획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